옛사람들 그래 그런 거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개방성이라는 게 이제 성적인 개방성도 있고 음. 또 성격, 그러니까 음.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요. 표현력이 예, 표현에 대한 개방성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마다 다 달라요. 차이야 그것이. 예, 문화 차이. 이게 개방성에 대해서 너무 숨긴다라고 하면 또 문제되는 거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개방적이지 못한 게 네. 미소부터 보면 알아. 음.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미소가 입을 벌리지 않는 미소. 음. 여자들 그래. 네. 말하자면 좋으면 미소 지라면. 근데 네. 미소는 웃어야 되잖아요. 예. 입을 벌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미소 자체를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좀 생소하게 보는 수 있어. 아이고, 네. 왜 한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왜 입을 다물지? 이렇게. 네.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금 그런 거 덜 개방. 그러니까 그 양반 사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고 뭔 사상이라 할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좀 개방이 덜 돼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요즘은 20대 애들은 안 그래. 많이 그것이 개방이 돼 있어져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방정맞다, 경박스럽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성적으로 우리나라도 개방된 문화였어요. 개방된 문화였는데 유교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양반과 상놈이라는 걸로 분리되면서 이게 그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유래는 없어요. 어떻게 같은 민족을 갖다 노예로 써먹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분리시키면서 천대식 이게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글자도 안 가리키고 그리고 의벽도 구분시켜버리고 성마도 구분시켜버린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스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반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돈을 주고 살려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상노모 새끼니까 네가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는 그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욕구라든가 자기 표현을 숨기게 된 거야. 양반 그러면은 좋아도 에헴, 싫어도 에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간 가는 거. 막 말대꾸 안 하면은 중간에 간다. 이것도 뭐냐면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모르면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거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면 중간에 갔는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표현을 해야 돼. 알면 안다고 표현해야 돼. 아는 만큼만.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 창피한 거니까 표현 안 해. 아는 거는 아는 걸 또 표현하면 경박스럽다고 또 표현 안 해. 근데 이제 나가 볼 때는 어쩔 때는 가끔 옛날에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우리나라 말, 네. 한글이 네. 글이 너무 좋아.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다르다고. 네. 벌써. 그리고 표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너무 그러니까 많으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해.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갖고 따지고 그래.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얘기할 때 단순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야. 이거 한 개 줘. 이거 한 개 또 이거 두 개 줘. 이렇게 확실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은 알아먹는데 우리는 그거 좀 줘. 이렇게 하거든. 서너 개 줘. 연화문계죠. 연화문계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도. 먹을 만큼 먹어. 그리고 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두리뭉실이란 우리나라 그 언어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내가 어쩔 때는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우리 언어가 좋다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우리 생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해서 문화도 발전하고 하면은 진짜 아마 세계에서나 제일 가는 언어라고 생각해. 한글이. 지금 이제 개방성을 얘기하다가 두리무실까지 왔는데 두리무실 같은 경우에 싫은 거를 적당히 이게 밀어낼 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때는 좋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오히려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영어는 예. 두리뭉실이 아니고 확실한 쪽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리뭉실한 거 그저 그래 이런 말은 영어로는 so 그러거든. so. 근데 많이 뭐 안 어때? 그러면 so 하면 그냥 그저 그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so를 너무 좋아한 거야. 그 사람들은 안 써요, 잘. 안 써. 잘 안 써. 그다음에 또 미안합니다를 sorry, I'm sorry 그 sorry 이야기가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굉장히 안 써요 또.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심각한 얘기할 때 sorry 하면은 내가 졌습니다 이 얘기야. 네,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거랑 좀 긍정적인 거랑 다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건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도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낫긴 해요. 내가 싫을 때 당신 싫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Maybe, about 뭐 이렇게 이런 차라리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나은데 걔들은 긍정과 부정이 확실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긍정과 부정이 둘 다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긍정과 부정이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에서도 중간 단계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내가 대시를 했어. 근데 그 여자가 나랑 만나기가 싫어. 그런 경우에 걔들이 표현하는 거는 이제 생각해보고잖아요.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만날래? 어쩌면. 이건 안 만난다 소리예요. Give me a chance. 네, 안 만난다 소리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럼 만난다 소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 두리뭉실하니까 중간계 단어를 썼을 때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지 맘대로 해서 그러는 거야. 제 맘대로 긍정이라고 내 편한 대로. 어쩌면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쁘게 좀 두리뭉실 표현할 필요가 있고 긍정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확실한 게 제일 좋아요. 예, 긍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정은 거절을 할 때는 확실히 그 사람이 인지를 하게 거절을 해야 되죠. 거절할 때 이야기가 sorry를 해야 돼. I'm 네. sorry. 네. I'm very sorry.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상대방이 어쩌면 그냥 그래 봐서 모르겠어 이거 다 거절이거든요. 다 거절인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기대를 갖고 들으니까 상대방한테 기대를 갖고 듣기 때문에 그게 긍정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걔가 이렇게 듣고서는 그렇구나 그래 라고 했다고 이제 긍정으로 듣고서는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를 하는데 걔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메이도 얘기하는 게 되게 심플해요. 개방성 처음에 성적인 거, 표현적인 거 우리는 원래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계속 억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눌렸단 말이에요. 눌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메이를 가서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눌림 표현을 한다고요. 나도 눌림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게 딱 긍정의 표현, 액션이 있는 강렬한 표현이 아니라 중간계 표현을 해요. 그럼 중간계 표현을 하니까 상대방은요 나 이거 거절해도 되고 말도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답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중간계에서 항상 밑으로 돌아요. 대화를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필요한 긍정의 표현은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 거절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죠. 부정적인 거. 예, 쓰면 안 되는 단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Y예요. Y가 나쁜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Y가 언제 필요하냐면요. 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왜 이럴까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뭐 행동이 잘못돼서 그걸 생각을 하게 내가 왜?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게 왜 저런 모양으로 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Y가 지칭을 상대방을 향하는 순간에 뭐가 될까요? 너는 왜 그래? 공격이지. 공격이에요. 비난이고. 예.
그 why라는 그게 왜라는 그게 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줘요.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쓰는 순간에는요 공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why는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Y를 쓸 때 왜 내가 그런 것을 못했을까 막 했을 때는 내 자책을 할 때는 Y가 좀 좋아지는데 예. 너 왜 지각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Why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은 네. 상대방은 엄청 화를 내요. 그쵸. 그 외국인 진짜 오리지널 외국인들은 네. 그것을 상대방한테 우리는 걱정해서 물어보거든. 안 돼요. 너 무슨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식으로 내가 why를 써서 물을 때는 상대방은 진짜 아주 폭발적으로 이 반응이 와요. 네. 걔네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는 내 저기에 끼어들지 마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네. 예. 당연한 거예요. 네가 내 인생에 몇 개 들어 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만약에 너는 왜 그따위야, 자 내가 왜 그따위야라고 안 하고 그냥 왜 그러니? 라고 했다고 상대방 들을 때 왜 그따위야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이것의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none of your business라고 이제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뜻으로 none of your business 이러면은 상대방을 무척 욕하는 이야기야 그거. 그 얘기 상대방한테 그건 네 일이 아니야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돼서 주먹질 온다고. 네, 그건 거절이 아니야. 거절하는 비난이에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야지를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덤벼들어.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말할 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다가 오해를 많이 사. 근데 우리나라 식에서도요 사장님 누군가가 저한테 왜 그래 뭐 왜 어쩌고저쩌고 왜 그러잖아요. 그럼 참죠.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왜 나쁜지를 모르고 대부분 그 왜라는 소리 들으면 왜 나쁜지 참고 있는데 점점 참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그 표현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지. 싫은 것도 잘 표현 잘 안 해. 근데 안 해서 그 표현 안 하는 걸로 교육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숨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왜 기분이 나쁜지를 몰라. 상대방이 왜라고 썼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걸 왜는 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묵혀요. 묵혔다가 나중에 튀어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잘못한 전처가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반응이 늦게 와요. 이 두리뭉실 때문에 개방성이 성적인 거라든가 표현인 거 전부 다 개방성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두리뭉실해서 이것 때문에 늦게 온다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어떤 단어 하나라도 계속 기분이 안 좋은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Y가 있어요. 그런데요,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의 그 차이점은 문화적 차이밖에 없고 인간이라는 자체는 똑같아. 감정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막 그 저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는데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감정으로 교류를 하면은요 또 걔네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나라 말은 이렇다 이래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싹 사라져 걔네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다양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건 이 Y라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구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외국인 서양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Y라고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반응이 오는 그게 거지만 문화적 차이라니까. 네, 반응은 그 자리. 우리나라는 뒤에서 뒤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자리에서 반응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알 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 Y라는 단어가 그렇게 위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네. 내가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차라리 나는 네 나라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저기 좀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할 줄 안다고 내가 그것을
단어를 갖다 들이대면은 음. 잘못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 차라리 바디랭귀지가 나요. 모르면 모르는 채 하면 네. 내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할까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 하이알레아 부대에서 이 기름을 저기 이 무한정으로 그 미군 부대에서는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그 트럭 그 미군 차 트럭 운전사가 한국 사람이었어. 네. 하이알레아 부대에서 한국 사람이었는데 기름을 이제 많이 타기 위해서 한 달에 막 500리터를 쓴다 그러면은 500리터가 이달에 다 못 써지고 한 200리터 썼다 그러면은 네. 자갈밭에 가서 300리터를 버리는 거야. 버려버리고 500리터를 다시 타서 다음 달을 위해서 500리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관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계속 500리터거든. 미국 사람은 100리터 썼다가 300리터 썼다가 뭐 보면은 어디 멀리 갈 때는 1000리터도 썼다가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계속 500리터야. 그럼 이상하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부른 거야.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재치가 있은 거야. I don't know you 이제 저기 뭐야 기름을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러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마우라 뽕뽕 엔진 찹찹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듣고 있다가 아니 그냥 배꼽을 잡고 웃더래. 내 차가 너무 고장이 노후돼서 마우라는 뽕뽕 나가고 엔진은 찹찹하고 그랬다는데 그걸 서투른 영어로 했다가는 당한다고. 근데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 가지고 위험을 모면했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영악했어. 옛날 사람들도 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면은 그 문화를 확실히 알든지 네. 언어를 확실히 꿰뚫든지 그래서 그 스쿨 같은 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영어를 외국인 소련 사람 같으면은 소련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같이 계속 잘 먹고 그 사람 문화를 소화를 시켜야 되고 미국 사람 같으면은 빵과 버터를 열심히 먹으면서 그 문화를 배워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문화야.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고추장에 우리 한국 된장 먹는 사람은 그 냄새 그대로 자체로 순수하게 대하면은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이고 문화적 차이밖에 없다. 똑같은 사람은 감정은 똑같다.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고. 그런데 화내는 부분이 이 차이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화를 내고 이런 부분에서 싫어하고 이런 것을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친해지기가 쉽더라고. 내가 이제 영국 사람하고 벨기에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세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다 영어로 쓰니까 그런데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고약해. 아주 그거는 진짜 아주 이 위와 밑에가 아주 극명히 차이나. 성질을 아주 극도로 그냥 불안하게 성질 내고 막 이래.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이해를 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웃으면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내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화내면 진짜 네가 어떤 내가 나빠서 그런 줄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서로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하미도 그런 것 같아. 인간적으로 우선 제품 설명보다는 이거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하고 나의 사이가 좋아.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할 그런 저기가 안 돼.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영감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그 이동이라는 그 영감탱이 그 하니까 제일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는 리더격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데 뭐 자기네 물건 다 좋지 뭐 다단계는 다 그래 말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 한 말에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로 그런 말로서 할 때 내가 아주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막 기가 탁탁 막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설명을 안 하고 이제 꾹꾹 참으면서 계속 친해지니까 그런 말을 한번 내뱉을 때 그런 말 하겠지 뭐. 내가 그러면서 미리 선수를 치면서 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허물어지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 요즘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대방이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냥 왜 넘어졌냐? 아이고 고소하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친한 사람은 고소하다고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아직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왜 넘어졌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좀 이렇게 행동이 빠른 사람 가서 부축도 해주겠죠. 근데 고소하다 그러면은요 친하니까 웃는 거예요. 친하니까 고소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고소하다고 그럴 때 좀 재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깨떨어졌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넘어져 놓고 자기가 무한하니까. 근데 그런 재치도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지. 네, 달라지는 건데 아까 이제 Y에서 제가 Y까지 가기 전에 이제 개방성이라든가 이거 다 얘기하다가 두리뭉실까지 갔다가 Y까지 갔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Y가 지속이 되면 왜라는 말이 나한테 지속이 되면 나의 발전의 원동력이 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걸 고민을 해요. 왜.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그따위야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서 그래요. 제가 듣는 순간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러죠. 네, 제가 시각적으로도 되게 민감하고 후각도 민감해요. 청각도 민감해요. 이 세 가지가 다 민감하니까 냄새가 탁 기분 나쁜 냄새 나잖아요. 음식 냄새 나잖아요. 거기 못 가요. 제가 개를 싫어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개가 냄새가 나. 너무 예민해. 네, 그래서 개를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는 왜 먹는 거지 끌어안고 다니는 거냐고 그러거든요. 네,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시각까지 민감해요. 시각까지 민감하니까 우리 중학교 내가 다니던 중학교 미술실에 제 작품이 그대로 있겠죠. 네, 미술도 잘해요. 그리고 청각도 민감해요. 듣는 거요. 제가 그 백플러스 할 정도로 목소리도 내요. 근데 그걸 내려면 이제 들어야 되네요. 듣는 것도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는요 누군가가 안 좋은 소리를 딱 뱉었을 때 그게 저한테 꽉 박혀요. 네,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꽉 박히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생각해요. 내가 혹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나한테는 Y라고 자꾸 되새기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Y라고 그러면 그게 기분이 참는데 올라와요.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이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참는 거는. 그 Y라는 표현이랑 또 하나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은요 전부 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부정의 뜻이 많이 있네.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르고 그러지. 아하라고 하는 건 긍정으로 해서 흥을 돋아주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라고 하면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른다는 얘기는 자르고 부정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Y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 왜? 그게 뭐 왜? 이렇게 따지기다 보면은 상대방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적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라든가 그게 아니고라고 말을 쓰면은요 내가 생각하니까 네가 하는 말이 그 말이 틀린 거야. 그 말이 틀린 거야. 그런데 틀린 거니까 내가 알려줘야겠어. 라고 할 때 그런 때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알 때. 이게 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삶은 살아가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배가 거의 2배 차이예요. 2배는 아닌가? 거의 2배는 안 되지. 그쵸. 2배는 안 되네. 네, 50이 다 됐잖아. 제가 언제 50이 됐다 그래요. 그럼 저 아직 50 안 됐어요. 50이 다 돼간다 이 말이야. 아직 안 됐어요. 자,
근데 사장님의 살아오신 연배 동안에 갖고 오셨던 지혜, 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건 못 따라가요. 근데 사장님이 살아오면서 그 많은 지식도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 지혜는요 못 따라가요. 하지만 한쪽에서 어느 쪽에서만은 제가 전문성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낫지 전문성으로는. 그리고 사장님도 그 암 말고도 사장님만의 전문성의 또 하나가 누구랑 비교해서도 안 뒤지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이 있는 그거 하나라든가 아니면은 연륜으로 이렇게 암이 컸을 때 애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아직 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나오는 말이 이거거든요. 근데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예, 이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딱 나오면 누구나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예, 꼰대 소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요즘 라떼 말이야 그거 뭐 안 좋다는 얘기.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사장님의 그 연륜을 그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해서 전파를 해줄 거냐라는 거죠. 전파. 예, 어떻게 해서 그거를 계승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줄 거냐는 거죠. 근데 알려주려고 할 필요도 없겠어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그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네.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네. 정확한 그 저기를 다 이렇게 먼저 현명한 사람들 젊은이들은 다 파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고. 요즘은 이제 책이나 그 뉴스나 이런 것으로 다 이런 기기나 이런 걸로 다 섭렵할 수 있어. 자기네대로. 그래서 굳이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바빠. 예. 옛날하고 이 삶의 속도가 달라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이해도가 우리보다는 걔네들이 훨씬 빨라요. 핸드폰은 이게 변화가 속도가 워낙 빨라요. 우리 아들이 어저께는 손주를 우리 막둥이 아들이 예. 이제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왔어. 지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달인이 아니야. 예. 근데 손주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야. 아유, 지금. 그러면 핸드폰 갖고 놀아요 완전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아주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놀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나는 모르는데 저희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더라고. 네. 근데 이놈은 그 14살짜리는 혼자 저쪽 방에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라디오 그 뭐 스피커를 뭐 작동했다나 뭐 어쨌다나 이러면서 그놈 혼자서 그렇게 막 무슨 저기를 하더라고. 무슨 대화도 하고 막 이래. 네. 저희 딸내미도 친구들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지가 가르치고 다 하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어플이니? 어플이 뭐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 어플을 안 쓰는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그거 무료야? 무료래. 시간은 무제한이래. 우와. 야, 시간 무제한인데 무료야? 그랬더니 아빠 근데 약간 질은 떨어져. 그래서 뭔 얘기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애들끼리 벌써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편집 어플도요. 동영상 편집 어플, 사진 편집 어플도요. 지들이 했다 다 찾아내요. 가장 지들이 원하는 걸로 워낙 다양하잖아요. 아들내미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카카오페이를 쓰는 법을 설명하려고 해도요.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랬어요. 올해는 이제 친구 생일 선물을 한다고 뭘 사려고 그러니까 내가 제 옥션 아이디를 다 깔아줬거든요. 거기서 그냥 결제만 할 수 있게 알아서 해라. 네 용돈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옥션에 없었대. 다른 데서 산 거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카카오페이.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14세 만 14세인가 뭐 미만은 안 된다네요. 그거를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막 배우라고 했더니 네가 안 배웠잖아.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막 내가 낑낑낑낑 하는 거야. 옥션에서는 안 나오고 내가 다른 아이들 안 만들어줬고 지는 다 찾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제가 안 되면 딸내미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계속 두고 봤어요. 두고 보니까 이제 말을 끝까지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해결했냐? 그랬더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아빠가 결제를 해주시면 난 못해 임마 네가 임마. 그리고 핸드폰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다 쓸데없는 어플이 깔리면 제 속도가 느려져요. 제가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저도 여기 어플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쓰는 어플까지 겹치고 속도가 느려질까봐 아빠 핸드폰으로 일 다 하는 거 알지? 안 돼. 깔고 네가 알아서 하고 지워. 지가 싹 해고 흔적도 없이 해놔요. 그렇게 해서 지가 다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젊은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단 말이죠. 젊은 애들 그러네. 예, 그러니까 80 먹어도 3살짜리 배울 게 있다고 했잖아요.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온 연륜이라든가 지혜는요 검색으로 안 떠요, 사장님. 그렇죠. 그거는 검색이 안 뜨지. 예. 그러면 그 연륜이라든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강점으로 가질 거냐는 거죠. 그것이 문제네. 그게 이제 사장님은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초반에 얘기했던 왜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걸 하시면은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안 하세요. 왜라는 말 안 하세요. 근데 사장님께서 은근히 그게 아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런 데가 사장님이 연륜이 있기 때문에 연배가 있기 때문에 딱 듣는 때요. 거기서 딱 스톱을 해요.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딱 스톱을 해요. 스톱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이렇게 그 예의라는 거, 예의라는 게 있으면 딱 스톱을 해요. 예의가 없는 놈들이 가끔 있죠. 예, 가끔 있는데 그런 애들 말고 대부분 다 스톱을 해요. 딱 스톱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해서 벌써 이제 거기에서 이거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단어를 좀 다른 단어로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사장님이 예예예 좀 다른 단어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서 이제 그렇구나를 앞에 하나를 더 넣는다거나 그렇겠다. 예 그렇겠다 그래서 앞에 좀 부드러운 단어를 하나 넣는다거나 라고 해서 요걸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 사장님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쵸. 그 앞에 다른 단어를 하나를 좀 넣으시면 이게 그건 아니고 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내 습성에 있었어요. 네. 그 고집스러운 거 말하자면 내가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거 아는데 하면서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네. 근데 그것이 우리 집안의 그런 전통 비슷해. 니 잘났다 하는, 내 잘났다 하는. 제 동생이요. 제가 저한테 승질을 엄청 부린 적이 있어요. 매제가 왔어요. 저 술을 안 먹어요. 매제가 왔어요. 전 술을 안 먹어도 매제 술을 줄 용의는 있어요. 근데 술을 안 먹다 보니 술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어서 귀찮게 그걸 왜 네가 따라 먹어 먹고 싶은 사람 따라 먹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매제가 와서 이제 우리 바깥에 거기서 고기를 꺼먹기로 돼 있어서 미리 소주를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저는 냉장고에 뭐 넣지도 않아요. 근데 매제 주려고 넣어놓은 거야. 네, 소주를 넣어놨어요. 맥주 한 병하고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제 굽고 뭐하고 고기가 나오면은 갖다 주면 되겠네. 아니면은 뭐 누군가 보면 갖다 주겠지. 이러고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하는 소리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 얼굴 쪽에 대놓고 손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술이나 갖다 줘라. 술이나 갖다 줘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술이나 갖다 주는 하찮은 인간인 거야. 그 단어 하나에, 그 손짓 하나에 뒤지게 혼냈어요. 홀딱 뒤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고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동생이나 오빠. 그러니까 참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야. 싫으면 딱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랬지. 동생도 자기가 내 남편한테 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오빠한테 오빠 그 술 좀 줘. 그래가지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미리 준비가 다 같은 피가 해놨는데 흘러. 네, 다 해놨는데 지 남편 지가 챙기든가. 아니야 그거는. 지 남편 지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여기 오면은 그래도 네.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집에 가서는 내 남편 내가 챙기지만은 여기 오면은 내 것이 아니잖아 다. 오빠 거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줘야지. 그런데 안 주니까 예? 여기가 아니에요. 대변을 시골집. 하는 거지. 시골집이요. 근데 그것이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서 둘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나 그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형제간들이 네. 보면은 네. 하나하나는 똘똘해 보니까 네. 똘똘한데 이것이 다 뭉치면 안 뭉쳐져. 근데 옛날에 내 직장 생활할 때 조금 배움이 좀 짧은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나온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었어.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친목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명절만 되면은 식구들이 앉아서 고스톱 친대. 엄마 아버지 막 사위 며느리 다 할 거 없이 그 고스톱 쳐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뭐 아버지는 5만 원 잃고 뭐 엄마는 10만 원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이 무슨 일이 나면 똘똘 뭉쳐 그 사람은 형제간끼리. 그러니까 엄청 나중에 보니까 화목하게 살더라고. 근데 지가끔 똘똘한 사람들은 자기 개성이 강해요. 뭐 좋게 얘기하면 강한데 개성을 내세우느라고 전부 다 니 잘난 맛, 내 잘난 맛으로 해서 이게 융화가 잘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강점을 계속 봤어요.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사장님의 연륜은 그리고 경험은요 정말 누구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이제 요거 잘 집어주셨어요. 네. 내가 고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사장님이 말의 속도가 사장님은 나이가 먹어서 늦은 게 아니라 원래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이가 먹어서 늦어진 사람들이 단어가 선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럼 티가 나. 아, 이분은 단어 선택이 안 되는구나. 근데 사장님은 단어 선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원래 느리셔. 근데 느린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말이야. 호랑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호랑이가 왜 호랑이가 어땠다고 이렇게 이제 집중이 돼. 그거 아시죠? 근데 옛날에 호랑이가 이러면은요 이렇게 돼서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을 천천히 하는 거를 집중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천히 하면서 사장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세요, 힘이. 이게 옛날에 웅변을 한다 그러면은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대1 대화를 할 때는요 힘을 주면은요 상대방이 그게 힘들어요, 듣기가.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빼시면은 옛날에 말이야 호랑이가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말이야 호랑이가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빼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옛날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는 말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 탁탁탁탁 들어가는데 과거의 회상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그 이야기로 풀어나갈 때는요 말이 빠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돼. 이야기로 풀어갈 때 말이 천천히 돼야지 그 사람 머리에서 상상이 돌아가거든요. 상상이 돌아가는 거를 하려면 말이 좀 느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그 경험과 연륜과 그리고 말의 속도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의 힘만 조금만 빼고 예화들을 많이 들으시면 되겠다. 예화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기름 얘기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화를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려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지금 내 기본적인 말투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이가 아니야 다. 내 이가 아니니까 말이 어두네. 그게 저희 엄마도 제가 그때 한 10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제가 임플란트를 우회를 다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그때는. 지금은 또 연배도 있으셔가지고 요번에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밑에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때 밑에가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돈 들어오는 거 무서우니까 내가 그걸 또 감당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위에 딱 하니까 또 괜찮아서
근데 요번에 이제 밑에를 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시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근데 65세 이상은 보험대두구만요. 지금 임플란트가. 네, 임플란트 2개까지. 예, 그리고 틀니도 싸두구만요. 그래서 그때 한 거에 한참 덜 들고 다 하더구만. 그래서 하시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틀니 때문에 여기 틀니 끼면서 엄마가 발음이 좋아졌어요. 아니 그 임플란트 받고 틀니 하시면서 발음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가 요즘에 이게 약간 헐렁거리니까 밑에 이제 정상으로 치아에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 틀니를 얹어놓은 거잖아요. 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발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져. 예, 맞아. 이 치아가 되게 중요하긴 해. 근데 사장님의 말의 속도는 원래 빠른 속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원래 빠른 속도가 아니었고 그러면 그거를 최대로 장점을 활용하려면요.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예화라든가 옛날의 경험들 이것들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되 이게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고집. 아니요. 잔소리. 아니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요. 두뇌 속도가 젊을 때랑은 달라. 다르죠. 당연해. 네. 그건. 인출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인출 속도를 티를 안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천히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한번 정리한다. 미리 한번 정리. 미리. 그건 중요해요. 예, 미리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간략화가 돼요. 두 배 노력해야 되는 거 맞고. 예, 간략화가 돼서 간략하게 천천히 말을 하면 줄여야 되겠더라고. 예, 말 숫자를 줄이고 천천히 말을 하고 힘만 빼면은요, 되게 저분의 저런 연륜이 저런 경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힘을 안 빼고 단어가 많아지면 길잖아요. 그러면은 듣다가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러죠. 예, 예. 잔소리 비슷하게 돼버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의 지금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딱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미리 한번 간략화 정리를 해본다. 그렇죠. 그리고 단어를 말할 때 짧게. 힘. 힘을 빼라. 예, 힘만 조금만.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게 없는데 옛날에 말이야 호랑이가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좀 내가 자꾸 그 유튜브 하면서 네. 자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습성이라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않아요. 노력을 해봐야지 뭐. 사장님 제가요 TV를 보다가 TV를 가끔 보면은요 연예인들 코미디언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사의 속도 있어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말을 이거를 보면은요 부를 때가 있어요. 왜 부릅냐면 저는 말더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티 나죠. 가끔 급할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예, 티 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을 급하게 일부러 안 해요. 그게 티가 나니까. 그 급한 게 성격이면 그런 말이 나와. 예, 네. 어릴 때 이게 되게 심했었어요. 말더듬이가. 근데 그거를 지금으로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꿀 때 제가 쉽게 바꿨겠냐고요. 제가 여덟이라는 발음이 안 나왔었어요. 여가 안 나왔었어요. 예, 8시. 8시. 안 됐어요. 그게 여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한참 헤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8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장난처럼 얘기한 사장님과 저의 연배 차이가 따블이 나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나이에서 지금까지 바꿔온 그 시간, 그럼 그 전에 저한테 들어와 있던 그 고집 아니면 습관 이것들을 바꾸는 이거랑 사장님 연배에서의 바꾸는 그거랑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동안 고착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을 네.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갖고 계신 장점을 죽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까 Y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려고 이게 Y라는 거는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Y라는 표현을 안 하세요. 왜라는 표현을 안 하세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안 하세요. 나한테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왜라는 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 내가 지금 그 80년 가까이 진짜 내일 모레면 80이시네요. 네, 맞아요. 79니까. 내일 모레요. 진짜 몇 달 안 남았어. 그러면
80 가까이 살아오신 기간 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습관을 이거를 바꾼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을 하려면은 내가 왜인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Y를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의 장점을 어떻게 밀고 나갈 건지, 그리고 핸드폰 넣는 거 이런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네. 내가 해보니까 네. 꽤나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지금 듣고 가면 집에 가면 잊어버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안 되는 걸 해보는 건 괜찮아요. 90이 먹어도 자격증 딴다며요. 그러지.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건 나 못했는데 안 해봤는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 내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전혀 문제, 느린 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사장님의 연륜이 생기면은요, 그 연륜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사장님을 따르는 젊은 층이 생겨요. 그들은 인정해요. 사장님이 핸드폰 느리다. 사장님 연배에서는 그런 거 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 아들보다 느리잖아.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장님이 어느 정도만 하셔도요, 그 연배의 노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자, 경험과 연륜을 이렇게 주면,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연배에 그게 대단하시다. 이렇게 오는데, 경험과 연륜도 안 줘. 잔소리에 내가 노력 안 해. 네가 해라고 하면, 그건 이제 꼰대가 되는 알아주는 거고. 사람 없어. 그쵸.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핸드폰 하시는 거, 그만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안 될 때는 저한테 카톡 남기셔요. 그럼 제가 바로 수정을 해드리니까 저는 그런 건 빠르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제가 사장님이 그게 왜 안 됐는지, 내가 혼자 그냥 줄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지워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나 현숙 씨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SOS를 하세요. SOS 하시면 됐을 걸. 그러니까 근데 SOS를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또 그것도.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바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나의 핸디캡이잖아. 잘 모르는 거를. 사장님, 시간이 촉박한 거. 시간이 촉박한 거면 저도 그 시간에 막 아침에 프로모션을 해. 아침에 정신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나 지금 안 돼. 지금 해줘. 그러면은요. 저도 딜레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랑 현 씨랑 단톡을 묶어가지고 둘 중에 누군가가 할 수 있게 하면 돼. 저 오늘 아침에도 프로모션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아침 9시 땡 하면서부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와가지고 내가 지금 했는데 안 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잠깐만요, 할 거 해놓고요 라고 한다거나 현수에 토스를 해요. 현수 씨한테 네가 해봐 라고 토스를 했겠죠. 근데 그때의 상황은 그렇게 촉박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왜 안 했나, 왜 SOS가 안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약간의 자존심을 세우신 것 같아. 약간의.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요즘에 조금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버릇이 어디서 생겼냐면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지질이 못했어. 우리 집이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아주 부자로 살았어. 부럽네요. 네, 옛날에 진짜 부자로 살았어. 보았던 적이 없어요. 네, 그 시골 동네 덩그러니 큰 기와집에 옛날에 유성기 자전거 있던 집이 없었어. 그리고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가죽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가죽 가방 메고 인견으로 만든 털실로 이렇게 짜서 옷 입고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요즘 재벌 애들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녔어. 그러니까 나보고 직가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기를 당하고 막 부대에 무슨 납품할 때 동업자한테 사기 당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하고 조금 남은 터만 남았어. 그 정도가 돼버렸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못 갈 정도가 됐어. 중학교 때. 근데 못 갈 정도가 돼서 하는데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몇 달간은 노니까 좋던데 더 지나니까 다른 애들은 다 가방 들고 다니고 고등학교 모자 딱 쓰고 다니는데 나만 못 가니까 진짜 이제 그때는 부럽더라고. 그런데 형이 있다가 고등학교 가려면 니한테 달려있으니까 니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는 중학교처럼 공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남 놀 때 공부하고 남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 쉴 때 공부해라. 공부를 세자를 다른 사람 뒤에 글자가 다른 것을 다 바꿔라. 네. 그렇게 해서 미리 해라. 다른 사람은 입학했다고 들뜨고 있을 때 너는 공부를 시작하고 지은이가 똑같으니까 고등학교부터는 이름만 같으면 되니까 그 이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책을 미리 사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잘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아우 진짜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솟구치는 거. 전에는 맨 공부해라고 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거든. 그런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이런.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진짜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막 꿀떡같이 어릴 때 마음에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노는 것도 지겹고 친구들 다 가버리면은 노는 상대도 별로 없고 정말 이제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헌책방에 간 거야. 헌책방에 가가지고 진짜 지은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그냥 턱걸이로 들어가서 그냥 똥통학교를 턱걸이로 들어가서 턱걸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아주 거의 유보생으로 남았다가 한 10명 남은 데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제껴놨다가 다른 사람 등록 안 하는 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는 딱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됐다는 말을 듣고는 가서 책을 산 거야. 지인이 누구냐고 선배들한테 가서 선배가 내 동창이거든. 1년 놀았으니까. 네네. 그래 걔네들 찾아가가지고 물으니까 이거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책을 똑같은 것을 1학년 때도 배우니까 똑같은 것들을 그 선배가 아니고 내 동창들이 그 하는 것을 이제 사가지고 헌책방에 가서 사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 혼자서. 그때는 참고서가 굉장히 비싸니까 형편에 참고서 살 돈은 없으니까 답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답을 풀어야 돼. 난감한 건 수학이야, 수학. 수학은 답을 혼자 풀어야 되니 진짜 난감해. 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이 한 장에서 한 문제를 하루 걸려서 풀 때도 있었어. 근데 근데 진짜 많이 하셨네. 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수학을 풀 때 네가 모르면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더라고. 이것을 문제를 수학은 그림이다. 수학은 도형이니까 수학을 모를 때는 그 글씨를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문제를 하루 걸려서 풀 때는 무릎이 진짜 아프도록 어린 마음에도 때려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에 딱 도달했을 때 학교에서 가르쳐주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학생들은 모르기 마련이야. 근데 나는 그것을 어려운 고비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 감고도 알아. 이렇게 딴청 보고도 귀에 들리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알아 나는. 그러니 시험을 보면은 그 문제가 만약 시험에 나왔다 하면 어떻게 했어? 맞는 거죠.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은 100점이야.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수학이 점수 따기가 어렵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국어가 점수 따기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내가 그랬어. 국어는 점수가 진짜 80점, 85점 넘기가 엄청 힘들어 나는. 근데 수학, 물리, 화학, 영어는 수학, 물리, 화학, 영어는 무조건 100점이야. 전 물리, 화학, 생물 거의 100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름방학 전에 몇 번, 몇 점, 몇 번, 몇 점. 내가 29번이었거든. 네. 29번 그러면은 딱 멈춰. 이래서. 네. 그러면 딱 이랬으면은 다른 거 막 40점, 50점 막 이렇게 계속 그 화학 같은 거 특히 점수가 안 나와. 40점, 50점 많이 공부 잘한다는 놈이 85점 이 위전데. 근데 나는 100점. 그러니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천재다. 나보고 천재래. 천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서 바로 학비 면제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도 이제 이뻐해주고 학생들도 야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내가 그걸 안 뺏기 1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 모르는 또 저기가 막 이 스트레스와 이 열정이 막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스스로 위장 겸손이 되는 거예요. 위장 겸손. 시험 잘 봤어 그러면 그냥 대충 봤어. 이거지. 잘 봤어 이거 아니야. 그리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내가 고민을 또 엄청 하니까 못 봤어야.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러니까 너는 못 봤다는데 어떻게 뭐 95점 뭐 이래? 이러니까 어쩐지 모르게 그 우월감이 있잖아요. 동료 간의 우월감. 그런 것이 고집으로 변해서 그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이 작용을 하더라고 내가. 네. 그래서 보통 대화에서도 그렇고 은근히 속에서 잘난 척. 그러면서 나는 끈기와 용기는 없으면서 끈기는 있으세요. 원래 그 공부를 그 정도 했으니까 끈기가 굉장하죠. 그렇죠. 근데 굉장한데 내 스스로는 그것이 모자라다고 항상 반성해. 용기와 끈기가 내가 모자라다. 결단력도 모자라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나는 교회 가서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있게끔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 용기랑 결단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끈기는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결단성도 좀 결여됐어. 결단성이 만약 중요한 이런 순간에 있을 때 이거는 아니야. 딱 불어. 아니면 딱 불어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자, 그게 결단과 용기는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사장한테는 결단과 용기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두리뭉실건 이거랑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야. 나는 지금 결단과 용기가 상당히 내 형에 비해서 그것이 모자라. 내 형은 근데 사장님이 결단과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끈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다 틀린 말이고 결단과 용기도 없는 게 아니에요.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무릎에 쥐날 만큼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못해요. 그거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은 안 돼. 하여튼 내 마음으로는 그게 제일 취약점이야 사실은. 내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진짜로 사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 사장님께서도 누군가에게 약간의 그 우월감도 있을 수 있고 두리뭉실 그게 나쁜 거야. 우월감이 그게 진짜 나쁜 거였어. 네, 근데 지금은 없어.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 두리뭉실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결단과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약해. 그것은 내가 약한 건 맞아. 모질고 독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약해요. 가령 제가 어제 사이랑 잠깐 통화를 하는데 이사하는데 손녀라 데리고 일로 보내라. 근데 흰둥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생각했어요. 흰둥이? 그래, 그러면은 셋이서 다 얘기했겠구나. 우리 집으로 애를 보내면은 흰둥이가 그 강아지. 응, 강아지를 이사하는 동안 어떻게 못하니까. 저는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냄새나 싫어. 저한테 와서 하는 것도 싫어요. 강아지. 개새끼야, 저한테는. 그러면은, 손녀가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손녀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강아지에 대해서는요, 예스라는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냥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든가, 거기 이사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장모랑 손녀랑 일로 다 마누라랑 네가 하면 되잖아. 그래, 케이지에 보면 케이지가 없대. 그러면 케이지 없으면 네가 안고 가든가. 절대로 여기 못해요. 제가 그런 게 양보가 안 돼.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더 피 한 방울 안 나온 놈인 거예요. 내 손녀야. 내 마누라의 내 딸인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 다 양보할 수 있어. 다 양보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개새끼도 양보할 수 있겠나? 이거 안 돼요, 저. 싫어하는 거 딱 하게 돼요. 그럼 이걸 확 표현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제가 힘든 거를 견뎌올 수 있었어요, 또. 그것이 하나의 결단이라고도 보는데 그거는 저희 엄마가 조금 약점이 있는 결단이야. 맞아요. 사장님도
용기라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있는 거야, 약간의. 저도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표현하는 거. 저 피도 한 몫을 안 넘은 새끼 저거. 바늘로 찍어도 피도 한 몫을 안 넘을 놈의 새끼라는 게 뭐냐면 아닌 거 아니라고 딱 끊어버려요. 안 그러면 제가 왜 그 습관이 생겼냐면 저희 집은 사장님하고 집하고 정반대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겨울에 팝이 없어가지고 고구마로 그냥 때워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집 하나 앞에 텃밭 하나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없었어요, 우리 집은 그런 것도. 근데 성향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러는 거를 좋아해요. 봉사하는 거를 성향적으로 잘해요.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피해주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점점 제가 피해를 보는데 그 와중에 등치까지 작아요. 어릴 때 저 초등학교 6학년 3번이었어, 3번. 우리 초등학교 때 왜 키로 했잖아요. 키순으로 했죠. 예, 졸업할 때 몸무게 26kg. 얼마나 애가 비리비리 했겠어요. 그럼 또 괴롭힌다. 나는 그때 미국 돼지 별명이 있었어. 애들 또 괴롭힌다? 괴롭히면은요,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 짝이요. 정신지체였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정신지체. 그걸 걔를 케어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봉사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괴롭히는 걸 또, 괴롭힘을 당하면은요, 내가 계속 당하니까 그걸 또 이겨야 되잖아요.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니까 싫은 거 싫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 조그만 놈이 때려봐야 뭘 때리겠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친구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네? 하도 승질 나가지고 그 청소하는 시간에, 저는 청소하잖아요. 가가지고 때렸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 겁이 나잖아요. 그 등치 큰, 그것도 저보다 2살이나 많은 애가. 그날 저녁에 그 집 아빠가 앞북내거든요. 쫓아왔어요. 너는 애를 어떻게 팼길래 애가 등짝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냐고. 걔가 맨날 저를 괴롭혔지. 저는 한 번 걔한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애가 등짝에 시퍼렇게 뭐 이게 지가 엄청 아팠나 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꼼짝 안 한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펠라면 반 죽여야 되는구나. 진짜 딱 한 방이었거든요. 하도 승질 나가지고. 아, 이걸로?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근육이 경직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할 건 다 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인간은요, 반 죽인다는 각오로 덤비는 거야.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는요,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못해요. 몸치야. 공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저는. 근데 되게 놀리잖아요. 알았어,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조그만 등치를 가가지고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벤 거는 뭐냐면 악인 거야. 악발이. 예, 악이 백인 거야. 근데 성향적으로는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애를 못 봐요. 계속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다 보면은요, 어려운 척을 하는 소시패스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도와주면 뒤통수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 도와주는 거를 좀 배척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 도와주는 걸 배척하면. 그래서 도와줘. 대신에 이걸 방어를 또 해야 되는 거야. 뒷방어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똑같아요. 지금도.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나한테 해를 준다 그러면 탁 버려요, 저는. 그게 저를 방어하는 방법인 거예요. 저를 방어하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 제가 걔를 진짜 얼마나 싫어하냐면, 저희 집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효자셨거든요. 장충동에서 태어났대요, 제가. 첫돌 되기 전에 시골 내려간 거야. 할아버지가 아유, 시골 살아야겠다. 이 한마디 아버지가 장충동에서 하진간 다 접고 내려가신 거야.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그래서 초가집에 사는 거예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네. 또 도시에 살다 시골에 가면은 네. 농사도 잘 못 짓고 네. 진짜 그 어려운 생활이야. 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몸이 굉장히 허약하셨거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커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기는 방법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이기는 그 방어를 하는 거였는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농장을 하는 거야. 개 몇 마리, 뭐 닭 몇 마리, 이걸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키워가지고 불려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깡촌에서 그 몇 마리 키워서 불려 팔려면요, 먹고 못 살아요. 그렇지. 네,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 키워본 게 없어요.
토끼부터 시작해서 토끼, 개, 돼지 이거 음. 기본이잖아요. 시골에서 음. 소가 어떻게 키워? 소가 음. 비싼데 그러니까. 못 키워. 음. 그러니까 별거를 다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팔고 하면 살았어요. 근데 걔가 마당에서 풀어있는 한 마리는요 냄새가 안 나요. 밖으로 놓으니까. 그러지. 근데 걔를 식용으로 키우잖아요.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돼지가 옛날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집은 돼지가 옛날식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통했어요. 냄새가 안 나. 그러죠. 예. 예. 근데 닭을 키워요. 돼지 위에다 닭하고 그 토끼를 키웠어요. 이 냄새가 죽겠는 거예요. 제가 냄새 너무 민감하니까 죽겠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부터 닭을 키운 다음부터는요. 근데 아버지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아들내미 하나야. 아무리 비리비리 골골해도 아들이야. 시키잖아요. 시키면은요, 쟤는 체력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면은요, 가면서 그 근처만 가도 벌써 뒤집어지는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주말에 논 적이 없어요. 주말 되면 놀면 난리나. 꼴벼야 돼요. 계속 가가지고 비고 똥 치우고 다 해야 돼요. 애들이 고생을 엄청 해. 애들하고 안 노르니까 저 새끼는 같이 놀지도 않는다고. 저는 일 안 하고 바빴어요. 나중에 제가 밭에 있는 걸 보고 친구 놈이 지나가다가 너 네가 일도 하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맨날 일만 했는데. 근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가려면 아침에 젖 짜고 갔어요. 소 젖 짜고. 젖 짜러 가면은요 새벽에 겨울에는 특히 동쪽이 최고 춥잖아요. 장갑 2겹 3겹 꺼야 돼요. 그리고 끼고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얼어서 냄새가 들라. 얼어서. 딴 때는요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운 더 빠져요. 기운도 없는 놈이 계속 토해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걔까지 키웠잖아요. 고생 엄청 했네. 너무 싫은 거야 그 냄새가. 저는 진짜 토하거든요 막. 계속 넘어가. 그래서 지금 강아지를 정말 더 싫어하는구나. 더 싫어하죠. 냄새가 탁 나 벌써.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아니 걔를 키우려면 역겨웠던 냄새가 계속 추억으로 남는 거야. 아니 추억도 있지만 실제로 개를요 키우려면 냄새가 안 나게 하든가. 그리고 어디 개새끼가 내 손을 핥어 왜 더럽게. 저는 이거 싫어해요. 박상규 사님네 가면 개 냄새 안 나요. 그 집은 안 나요. 애로 시켜서. 예, 안 나요. 안 나는데도요 그 놈이요 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내가 싫어하거든. 그렇지. 예, 내가 싫어하거든. 벌써 와가지고 발 킁킁거리면은요 쳐요 전. 그러니까 싫어요. 알지. 예, 개 침이 묻는 게 싫어 나는. 그게 침 벗어 냄새 날 거거든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러지, 예, 그게 싫어가지고 싫어해요. 그 정도로 싫어한다고. 그게 냄새 때문에 그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머리 안 감아서 머리 냄새 나잖아요. 그걸 맡아요. 그 냄새가 저한테 나요. 그러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싸구려 향수 쓰잖아요. 그걸 또 맡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 냄새. 예,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 개 한번 왔다 가잖아요. 만약에 왔다 가면은요, 저 여기 다 청소해야 돼요. 제가 못 있어요. 만약에 고객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벌써 다 다니잖아요. 저 다닌 곳뿐이 아니야. 딴 데를 못 가게 다 막아놓고 전부 다 닦아내야 돼요. 죽어요, 제가. 그 냄새 때문에.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짐승하고 개하고 사는 거 보면은 왜 개새끼를 데리고 살아나 그래 지금도. 네. 그래서 동물농장이나 TV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거 왜 보고 있는 그 개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개를 자기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살더만. 그럼 냄새가 안 나게 키우든가. 시끄럽게 안 나가든가. 옆집도 시끄러워요. 여기서 개 있어요? 저쪽 집. 그래가지고 그 개새끼 그거 하면은 가족같이 해가지고 개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 네. 근데 저는 냄새 때문에 싫어. 냄새 때문에. 자, 새끼는요 모든 동물이 다 이뻐요. 그러죠. 네, 새끼는 모든 동물이 강아지도 이쁘고 다 이뻐. 네, 다 이뻐요. 오리 새끼까지도 이뻐. 네, 다 이뻐요. 그건 인정한다고. 이쁘다고. 네. 그리고 새끼 때는 냄새도 그렇게 안 나 또. 사자 새끼도 이뻐. 네. 근데 그거만 딱 지나가면은요. 하여간 그 냄새 때문에. 그 냄새에 그렇게 민감한 거야. 이거 하나 먹어볼까? 네, 드세요. 속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나도 이걸 하나